자, 인사드리고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요즘 그 날씨가 좀 추워지고 그러면서요. 독감이요. 감기 독감이 유행오고 또 코로나도 재유행 온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요. 좀 신경을 써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임해서 고마운데 오늘은 바로 이 글자부터 살펴봐야 되네. 자, 이 글자가 기운기라는 글자예요. 기운이라는 글자인데 기라는 놈 외에요 거리라는 놈도 있어요. 이 글자가 사실은 우리가 기운기로만 알고 있는데 빌거리라고 이게 빌다 이 뜻의 거리라는 놈도 있어요. 기운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힘의 근원이에요. 힘의 근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힘의 근원인데 어떤 물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오다. 나오는 것은 물체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다. 뭐 이런 뜻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글자 얘기예요. 기운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도 어떤 물체에 있는 힘의 근원이 나오는 건데 그 물체에서 내주기 때문에 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반운. 그동안에 많이 반운에 대해서 얘기했죠. 논어 공부할 때도 어지러울 난자, 어려울 난자가 다스리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지럽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다스리다. 논어에 보면 난신이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신하지 어지럽힌 신하가 아니라고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예요. 이렇게 쓰는 글자가 병이 났다 이 뜻도 있고 병이 들다 이 뜻도 있고 그런다고 했죠. 병이 났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치유 같은 것이고 치유의 유자가 바로 유자죠. 병이 들다 이 뜻은 유차. 병이 들어가지고 붙은 상황. 유차. 정경유착 뭐 이럴 때 있습니다. 병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뭐 하나 더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양약자 이런 걸 짜서 약이라는 게 사람을 치료하는 거인데 독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약이란 뜻도 있고 독이란 뜻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내주다 주다의 반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는 것은 받는 쪽에서는 주십시오 하고 비는 거예요. 주는 것의 반대가 비는 거예요. 달라고 빈다 이거예요. 주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빌다 이 뜻이 있는데 그때는 거리라니까요. 근데 호대로면서 이게 워낙 기운의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빌다 이 뜻은 요 핵에서요. 지금 쓰이지는 핵에서 한 핵을 줄여서 표현을 해요. 한 핵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진 글자에 한 핵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빌 글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빌 글자 이렇게 쓰고 요거 기운 기자로 쓰여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변화가 생겨나는데요. 후대로 오면서 바로 쌀미자를 포함시킨 요 글자예요. 쌀미자가 포함되어 이게 뜻이 쌀고 관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쌀이라는 게 곡물이고 곡물이라는 게 음식을 만드는 건데 음식을 만들어서 쌀과 같은 곡물로 음식을 만들어서 보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이 원래 기운기자가 아니고 이 기운기자는 운기야라고 해가지고 설문에서도 구름의 기운이라고 있어요. 구름의 기운. 지금 순서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요것부터 설명했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걸 설명했는데 요 기운기자가 어떻게 설문인자는 어떻게 이제 저 각골문에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렇게 쓰였어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무슨 자하고 같아 보여요? 석삼자처럼 쓰였어요. 원래 기운기자가 구름이 이게 운기야라고 해가지고 설문인자 쓰는데 구름의 기운이 이렇게 겹쳐진 영상이 표현했어요. 구름의 기운. 이게 기운기자의 각골문 형태고 실질적으로 석삼자는 어떻게 표현됐냐? 이렇게 표현됐어요. 차이점이 없어 보이죠? 이 기운기자는 가운데 이게 좀 짧고 석삼자는 각골문이면 세 개의 획이 거의 비슷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 없어 보여도 기운기자의 각골문 형태는 가운데기 짧은 반면에 이것은 획이 거의 같은 크기로 이렇게 표현됐다고요. 그런데 요것과 이것이 구분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각골문의 기운기자와 각골문의 석삼자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짧다 뿐이지.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운기자가 근문에서 어떻게 돼요? 획을 구분해요. 구르기 위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획을 구분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구부리는 형태로. 그래서 이것과 이제 구분을 시킨 거죠. 이것과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획을 이렇게 구분해서요. 구분해가지고 요것과 요걸 구분시키고 그것이 소진해 와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요. 구름의 기운을 갖다 동일하게 표현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이걸 대로 정리화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기운기자가 그런데 오늘날 이 글자로 쓰이고 있다니까. 근데 이 글자의 본래 뜻은 쌀밑자인데 쌀 같은 곡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는 뜻의 글자 이게요. 보내다. 근데 이 글자의 뜻을 뺏은 거예요 지금. 이 글자의 뜻을 뺏어서 그래서 오늘날 이건 부수자로서 기운기자가 되고 이것은 이제 문자로서요. 기운기자가 되고 이 보내자의 뜻은 이게 쌀밑자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요. 밥시자라는 더 붙여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쓰. 근데 이 글자가 이제 원래 이렇게 쓰이진 글자가 아니라서 문제지. 원래 보내다 이 뜻의 글자지만은 이 글자 뜻을 대신하고 보내다 이 뜻은 다시 밥시자를 붙이는데 이게 보낸다는 뜻이고 음도 그대로 하면서 바뀌었어요. 기, 히, 히까지 왔어요. 그래서 세 글자의 음이 달라지는데 원래 같이 놓고 봐야 될 글자예요. 세 글자를. 그래서 어디 가서 교육을 제대로 한다고 치면요. 제대로 한다고 치면은 예전에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말하는데 이까지만 설명하고 이 글자에 뜻을 이 글자가 대신했다만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동영상도 찍고 또 제가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세 글자의 구분을 해 주시고요. 요 기운기자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 기운기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가 빌글자라고 했기 때문에요. 빌글자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빌글자는 국어를 할 때 쓰이는 글자고 애걸복걸이요. 뭐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요 글자도 우리가 부수자로 쓰는 이 기운기자도 음역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눈기인데 30병이 달라붙었네요. 30병이 달라붙는데 물 걸렸는데 물을 끓일 때 나는 김이요. 김기자. 옛날에 기차는 석탄에 물을 갖다가 담고 있는 기관실이 있어요. 기관실. 물을 담고 있는 기관실이 있는데 기관실에다가 물을 갖다가 넣고 석탄이요. 화부가 석탄을 막 떼가지고 물을 갖다가 끓여요. 물이 끓으면은 팽창을 해요. 팽창. 그러니까 우리가 주전자에다가 주전자예요. 주전자가 술 끓이는 원래 술을 다리는 주전자가 이렇게 한자 이렇게 쓰잖아요. 술조자에다 다릴 전자에다가 의미 없는 전미사를 써서요. 술도 다린단 말, 주전자도 다리는 데 쓰이는 도구인데 이렇게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면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압력이 생겨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생긴 압력을 갖다가 피스톤으로 집어서 피스톤을 왕복 운동을 시키고 피스톤을 다시 피스톤에서 직선 운동을 갖다 왕복 운동을 또 회전 운동으로 바꿨는데 그 회전 운동이 기차 바퀴죠. 그래서 바퀴가 움직이면서 내리를 움직여 가는데 바로 김을 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기차라고 하죠. 기차라고 하고 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할 때에 이게 여기다가 압력을 집어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직선 운동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근데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을 빼줘야 돼. 피스톤 속에. 그 김을 빼는데 거기서 울리는 소리가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뻑뻑뻑 기적. 기적의 기자도 그러니까 이 적자는 피리 적자고요. 기적의 적자, 피리 적자. 기적의 이제 기자도 내냐 이 글자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기차 할 때 쓰이는 김기자예요. 기차 할 때 쓰는 김기자 같은 거라든지 또는 요 글자도 음역할자가 있어요. 문자로 쓰이는 이게 몸에서 기운을 뺄 때 방기할 때 쓰이는 기자거든요. 이게 방기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방기죠. 그때 쓰이는데 공기할 때 쓰이는 기자인데요. 기세할 때 쓰는 기자인데 요 글자도 이렇게 신방변하고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쓰면은 이게 성낼 개자예요. 성낼 개자. 기가 음이 개로 바뀌면서 신방변이 마음 심자가 변화된 글자죠. 마음속으로 성을 낸다고 해서 성낼 개자고 뭐 원수한테 적에게 적개심을 품는다 할 때 쓰는 개자가 바로 이 글자죠. 부모를 죽인 원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품는 마음 적개심을 때 쓰는 개자. 그 다음에 빌글자예요. 빌글자가 기운기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라고 했는데요. 이 글자도 이렇게 쓰이는 글자에서 음역할자예요. 이 글자를 갖다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될 만한 글자이긴 한데 중국어 공부하신 분들은 먹다의 뜻으로 쓰는 글자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 좀 한다고 뭐 깝죽대면서 하기 써먹는 말 가운데 당신 밥 먹었어를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뭐 이것도 간지자로 쓰는 경우 뭐 이렇게 쓰는데 니츠빤 밥반자죠. 르마 그래가지고 마치 욕처럼 들려요. 욕처럼 들리는데 츠 빤을 놓은 음악에 해가지고 마치 욕처럼 들리는 말인데 당신 밥 먹었냐 그 얘기요. 그때 쓰는 글자고 이게 중국어 신분들은 굉장히 쓰임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휘력이 있다면요. 어휘력 있는 신분이라면 헐수선이라는 이런 말에서 볼 수 있죠. 저는 헐수선을 어디서 알게 됐냐면은 이순신 장군 관련된 얘기 면서 알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을 했다고 한 거예요. 외적하고 싸워서 23번 싸워서 23번을 이겼다 이거예요. 백전백승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이기는데 그냥 막 열심히만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상황.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한 거예요. 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적의 외선 같은 거. 우리나라의 주축선은 거북선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판옥선이요. 판옥선이고 외적의 주축선은 뭐예요? 안택선이요. 안택선. 집처럼 이렇게 배전 위에 집처럼 이렇게 저에서 집택자잖아요. 지금 요 두 개의 배의 특징이 저 물 속에요. 물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판옥선은 평저선이라고 해가지고 평저선 평평할 평자에다가 밑저자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 이렇게 배 형태가 이렇게 평평해요. 밑에가 이렇게. 그리고 요 안택선은 첨저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첨자가 뾰족할 첨자인데 이게 바닷가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는 이렇게 평평하고 밑에는 이렇게 뾰족해요 지금. 일본 배가 이렇게 밑에가 뾰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게 대륙이잖아요 지금 대륙. 그 일본은 이렇게 네 개의 큰 섬이 바다에 접혔는데 풍랑이 심해요. 바다 사면이 다 바다로 들어서요. 풍랑이 심하니까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만이 이게 배가 덜 흔들려. 풍랑이 덜 흔들린다고요. 이게 이제 낮으면 이렇게 낮으면은 풍랑이 잘 움직이는데 이게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밑으로 풍랑이 덜 힘들어. 그래서 일본 배가 원래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일본 바다가 풍랑이 심으니까 이렇게 밑에 뚝 들어간다니까요. 이순신 장군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활용되냐. 이렇게 평전선은 방향 회전이 빨라. 반대로 배전을 갖다가 반대쪽으로 돌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객진 같은 것을 갖다가 하객진 같은 걸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하객진을 갖다가 펼친다고 했잖아요. 하객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배는 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앞에 나온 배는 뒤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배는 앞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저기 쭉 쳐들어오면 결국 요거 뒤로 빠지고 요건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에어싸가 이렇게 적을 가운데다 집에 우리 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객진이 앞에 나온 배를 뒤로 뒤에 있는 배는 앞으로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배의 진이. 근데 앞에 있는 배가 뒤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방향을 빨리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선수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쪽 배는 밑이 평평하니까 방향이 되게 빨라. 일본 배가 있죠. 일본 배는 와 싸우겠다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 갇혔네. 도망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돌려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깊으니까 돌리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하객진 같은 걸 확인해서 일본 배하고 싸워서 23전 23승 하는 거예요 지금. 거북선은 많지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바로 그런데요. 이렇게 물에 잠기는 부분이요. 이렇게 물에 닿는 부분, 물 위에 올라오는 부분과 닿던 요선이 배에서 요선을 갖다가 헐수선이라고 한다니까요. 헐수선. 이 헐수선이 군함이요. 군함. 싸우는 배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대포를 쏜다고 올 때에 여기다 갖다 쏘면은 배점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침몰시키려면 여기다 갖다 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대포를. 근다고 해서 물속으로 대포가 물속으로 뚫고 들어가기는 명중률 떨어지고 안 좋은 여기다 갖다 맞춰야만이 배가 침몰이 될 수 있다니까요. 헐수선이 전쟁터에서도 중요해요. 군함끼리 싸울 때도.
그리고 이 홀수선을 지킨다는 것이 홀수선을 어떻게 지키냐면은 이게 여기다가 물을 채워 넣어요. 물을 채워 넣어요. 물이라는 게 수평을 유지하게끔 돼 있거든. 우리 저 세월호 지금 잊어버렸지만 세월호 사건 잊어버렸지만은 여기다가 물을 세월호가 있죠. 홀수선을 맞추는데요. 홀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배에서 홀수를 맞추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고 막 철근 같은 거. 그 당시에 제주도에다가 군사기지 만들고 하면서 철근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싣고 화물 막 자동차 이런 걸로 여기다 실었어요. 물 대신에.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철근 복원력이 없어져. 한쪽으로 쏠리면 쏠린 상태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두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물을 채워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복원력이 생기니까 안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되는 것도 지금 홀수선을 지킬 때에 물을 안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정도로 배에서는 중요한 상황인데 그 용어 기억을 하라 이거예요. 잘 안 쓰이는 용어긴 하지만 얘기가 다른 쪽으로 많이 갔지만요. 어쨌든 간에 자, 이 글자는 홀수선의 홀자인데 헐은 헐인데 입으로 먹는다고 해서 먹을 헐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운기자 관련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계집여자예요. 한자 구성의 3요소가 잘 알다시피 자형이 있고요. 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듣고 관련된 자의 또는 자혼이라고도 보죠. 자혼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음이 있는데 이 세 개를 갖다가요.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 형태가 되고 어떻게 그 뜻이 되고 어떻게 그 음이 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배우신 분들 가운데 한자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한자를 무조건 쉽게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한자 교육을 방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자를 갖다가 무조건 파자 시켜가지고 경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을 책임지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언어라는 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언어를 이해하려면 특히 문자는 문화가 담겨있다고 하는데 그 문화는 그냥 오늘날의 문화만 지금 시점의 문화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공시적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통시적으로 저 옛날부터 오늘날 쓰이진 문자가 아니잖아요. 저 옛날부터 쓰이진 문자잖아요. 오늘날에 쓰여진 문자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걸 여자여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 부여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끝도 없다니까요. 이거 반대가 되는 사내남자인데 사내남자도 남자남으로 해야 될 상황이에요. 남자남 그렇게 된다면 그걸 용인한다면 더더군다나 여자라는 말 자체는 있죠. 이 글자 갖고 있는 본의가 아니에요. 이 글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있는 건데 이게 뭐 다소곳한 여자라고 순정적인 여자라고 흔히들 옛날 사람들이 풀이를 했는데 제가 그런 풀이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의식을 해결할 때에 그러니까 뭐 관중도 얘기했지만 의식적 연후의 지혜질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의식적이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예요. 예의들을 안다 그러는데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 여기다 주가 하나 더 포함시켜가지고 의식주 하는데 이게 공통점이 짓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옷을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짓고 근데 일단 사람이 정착생활을 하면 집부터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의식을 해결하는데 이 의식을 옛날 농경시대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 안일과 바깥일로 구분했다니까요. 이게 안 이루는 사람이 길쌈을 통해서요. 길쌈을 통해서 옷을 갖다 짓고 식은 뭐예요? 바깥 이루는 사람이요.
농토에 나가야 되니까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 농토에 가서 농산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산일을 하는데 농토에 가서 쟁기질을 하기 때문에 사내남자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사내남자가 활동적인 사내를 갖다가 피우는 글자 아니에요 지금요. 밭에 가지고 쟁기질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그냥 앉아서 두 손만 모으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길쌈을 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다 이거요. 옷 같은 걸 만드는 일이 길쌈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고문자에 보면 이 글자에 고문자에 보면은 여기 머리에 이게 비녀도 찔러져 있어요. 비녀. 이게 비녀를 찔렀다는 게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니고 어른인 여자라는 얘기야. 여기 여자는 저 아이까지도 포함하는 뜻이잖아요. 여기 계집은 아내를 뜻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내라는 말도 아내다가 예라는 말이 추가돼가지고 해라는 말이 추가돼가지고 아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지금. 그리고 아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이게요. 여자가 아니고 여자가 더 큰 의미죠. 그러니까 아내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거 비녀를 찌르고 있잖아요 지금 비녀. 속담에도 계집된 날 장모 온다 그런 다음에 계집이 누구겠어요? 아내예요 아내. 이 집 저 집 다 좋아도 내 계집이 제일 좋다. 이 방 저 방 다 좋아도 내 서방이 제일 좋고 이 집 저 집 다 좋아도 내 계집이 좋다. 내 아내가 제일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더더군다나 이 형태를 그대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점만 추가시켜가지고 정형화된 글자가 뭐예요? 어미모자잖아요. 어미모자. 어미 되는 사람이 어미 되는 사람. 근데 여자야 해버리면은 이게 더 의미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 여자라고 보냐? 계집이 낮춤말이라고 하는데 자꾸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집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평어였어요. 평어. 여자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평어. 그걸 가르쳐줘야죠. 이게 오늘날 낮춤말로 생각해가지고 여자로 바꾸자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일 하나 다른 일을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놈자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놈자이 놈이라는 말이 낮춤말로 생각하니까 예전에 뭐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자의 자자를 놈자자를 쓰는 게 온당치 않다 해가지고 자자 대신에 사람자로 바꿔서 당선인으로 바꾸자 했어. 그래서 어느 순간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흑의로 치면 있죠. 학자도 학인으로 바꿔야 되고 기자도 기인으로 바꿔야 되고 부자도 부인으로 바꿔야 되고 노동자도 노동인으로 바꿔야 되고 똑같도 없어져요. 바꾸기 치면요. 국민정음 창제 원리가 박혀져 있는데 보면은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문자로 서로 삼았지 않았고 실업하지 못한 놈이 하니라 해서 구절에 보면 실업하지 못한 놈이 하니라 해서 놈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하자는 말로 놈이라고 불렀겠어요? 네? 왜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안 하죠? 하나 말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쉽게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을 때 쓰이는 나라한테도 어떤 사람은 제가 한자교육진흥회에서 세미나 할 때 보니까 이걸 한국안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더만. 나라 이름 한자를. 아니 이걸 여자로 하자고 하니까 끝도 없는 거야. 이거 한국안자로 하자고 오더라 보니까. 바꾸려 치면 끝도 없어요. 문자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거기서 그 말을 넣고 더 가르쳐 줄 생각을 해야지 왜 쉽게 가려고만 하냐고요. 그래서 바뀌어야 될 것, 물론 한자 교육과 관련돼서 바뀌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자형 제대로 하는 거이고 대표 자원 만드는 거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신경 써야지 이렇게 해요. 쉽게만 표별하는 방법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참에 계집여자가 계집이 뭐이죠? 계집이 계시다의 계자예요. 계시다의 계자고 그런데 집이고 집에 계신 사람 아까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린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쓴 거 여자고 남자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설명한 책도 예전에 있었어. 그게 아니고 이게 어린인 여자라고 했잖아요.
어린 여자하고 아이가 있는 거야. 엄마하고 아이가 있는.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어미 되는 사람이 어미 되는 사람. 그래서 제대로 가야 될 건 제대로 가고 또 거기에 덧붙여 더 많은 걸 가르쳐 줄 생각을 해야죠.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옛날 문화 가운데 유교 문화가 이 글자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자 유교 사이에서는 농사를 짓고 농경 사이에 유교 사이라고 농경 사이라는 것이 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농경 사이에서는 힘센 남자를 더 우대를 했어요. 남자 중심의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글자가 아이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자가 된 이유가 남자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농사 짓는데 딸보다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남자 중심 사이가 되니까 여자도 있죠. 계집은 1인칭이 아니고 제2인칭으로 바뀌어요. 남자 중심 사이에서 계집은 제2인칭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부종사 뭐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게 너라는 뜻이 있어요. 너라는 뜻이 있어요. 너라는 뜻이 있는데 계집이라는 뜻 말고 남자 중심으로 계집을 봤을 때 계집이 2인칭이 돼가지고 너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이 글자를 뺏어다 쓴 거예요. 이거 계집이라는 뜻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너란 뜻이 있었지만은 너란 뜻은 요 글자가 계집 여자가 음역하면서 30연에서 물기름 여자 아니에요. 물기름 여자. 중국에 보면 우리나라에 뭐 한강, 두만강, 낙동강, 섬진강 여러 강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여러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강 가운데 여수라는 강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수라는 강. 그래서 이게 강 이름과 관련된 글자인데 오늘날 이거 물기름이라고 하고 자꾸 너희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글자에서 인신이 된 뜻인 너란 뜻은 다시 이 글자를 갖다 뺏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심즉 여심이요. 나의 마음은 곧 너희 마음이다 이거죠. 이런 문장 속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 때 쓰이는 너희자가 되고 여의도 올 때 쓰이는 글자. 여의도 올 때 쓰이는 너나가지라고 해서 너희 섬이라고 했다고 한 거예요. 너희 섬을 갖다가 한자로 여의도 한 거죠. 오심즉 여심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 지금 교재에 보면은 거기 지금 2번 문제 나와 있잖아요. 2번 오심여심이 동학사상이 의미하는 참뜻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왔네. 이런 뜻이라든지 그 3번 문제 보면 남남북녀라든지 감남을력이 시험이 많이 나와요. 평등한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뭐 선남선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쓰이는 계집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요. 하여튼 물이름녀라는 글자가 어떻게 해서 노여자가 되는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 글자가 또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같을 여자가 있네요. 계집여자가 음역하면서 입으로 똑같이 상대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복종을 하면서 상대의 뜻을과 똑같이요. 상대가 시키는 명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는 얘기가 똑같이 입으로 이해하면서 그래서 뭐 예전과 전과 같다 그러면 여전하다 한데 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슬을 갖다가 여의주 그러죠. 뜻의 자에다 구슬자 써서요. 여의주 뭐 이럴 때 쓰는 여자가 생불여사 살아도 죽음은 같지 않다 뭐 이런 말들이 여자예요. 그런 때 쓰이는 여자고요. 요 여자는 다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마음지자가 달라 붙은 글자인데 여가 음역하는데 여가 단모에서 어가 되고
과일이 과실이 되는 것처럼 서까지 왔어요. 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할 서자예요. 용서의 서자가 되냐 이 글자예요. 충서 용서 뭐 쓰임이 많은 글자는 아닌데 교육용 한자로 알고 있어요 이게. 충서란 말은 이제 학습 용어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일상 언어 생활성에서 익히 쓰이는 말은 용서밖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글자. 그런데 그런 쓰임의 빈도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용 한자로 배당되어 있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암암자, 대포포자 이런 것자가 빠져있거든 교육용 한자에. 쓰임이 많은 글자. 그런 글자들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계진여자에 대한 설명이요. 계진여자에 대한 설명 마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길쌈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뭐예요? 집에 여자가 있어서 편한 게 아니고 집에서 여자가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편하다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일하는 여자로 활동적인 여자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 집에 여자가 있어서 편하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이 아니고 여자가 활동을 해줌으로써 집안이 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자 그런 글자인 계진여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큰 대자네요. 자 부숫자가 모든 한자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하니까 다 아는 글자들이에요 사실은. 요 글자의 자형은 뭐 두 팔과 두 다리를 크게 벌리는 사람을 갖다 표현했고 두 팔과 두 다리를 크게 벌리는데 그래서 크다라는 뜻인데 크게 벌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도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러잖아요. 성별로 남자로 봐야 되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봐야 되고 남자 가운데도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을 때에 어른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인 어른이 보기에 크게 보이는 정면을 향해서 그것도 두 팔과 두 다리를 크게 벌린 모습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여기에 선 하나가 이게 추가되면 이게 남자들이 옛날에 머리를 길고 관리를 치르고 하면 동것을 찌르고 홀레나 관리를 치르면요 동것을 찌르고 비녀예요. 그런 게 남자들이 비녀죠. 비녀를 찌르는 모습인데 거기서 나온 것이 지압이 붙자된 게 지압이 붙자가 어른인 남자들이 지금 그게 바탕이 되는 것이다시피 그래서 근데 자가 어른인 남자 모습을 갖다가요 어린 남자가 두 팔과 두 다리를 크게 보이는 정면형을 향해서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요 글자의 표기를 보는데 뜻의 표기를 보는데 한 자운의 표기, 자의의 표기는 흔히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어요.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체언형이고 하나는 용언형이라니까요. 용언인데 체언형은 잘 알다시피 명사나 대명사 형태로 표현된 거예요. 지금 나무 뭐 물고기야 뭐 이런 식으로요. 명사 형태 또는 대명사 형태죠. 그 다음에 용어는 동사나 형용사 형태란 말이에요. 동사나 형용사 형태인데 그 용언형으로 표현된 자우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다가요. 그게 용언형 어간이죠. 용언형 어간에다가 니은을 쓸 때가 있고 용언형에다가 니은을 쓸 때가 있는데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지금 예외적인 거. 다 니은을 쓴단 말이에요. 다 니은을 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책에도 보면은 지금 용서할 지금 요 글자 관련돼서 용서할 서 해가지고 용서할 해가지고 니을자 썼잖아요. 또 요 글자도 같을 여자도 같을 해가지고 니을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 앞쪽으로 가가지고 보면은 너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형이고요. 그 앞쪽으로 가서 보면 성낼게 할 때 쓰는 성낼, 성낼게 할 때 쓰는 성낼. 또는 빌 거를 때 쓰는 빌, 뭐 이런 먹을 흘자예요. 이 글자가 다시 쓰는 먹을 흘, 전부 다 뭐예요? 용언형에서 니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니은을 붙였네? 니은을 붙였어요.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부숫자 가운데 있죠. 부숫자 가운데 이 큰 데만 이런 게 아니고 긴장, 힘배 이 세 글자가 지금 길장을 잡고 긴장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걸 길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약속이 아니라 이걸 길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긴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흐르는 거라니까요. 이게 힘배. 이게 전부 다 니은을 갖다 쓰고 있잖니. 이게 예의적인 경우예요. 지금 요 예의적인 경우인데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왜 다른 것들은 다 지금처럼 니은을 붙이는데 영어에다 니은을 붙이는데 바로 니은을 붙이냐 이거예요. 예. 형용사하고 동용사하고는 하여튼간 어감 자체는 동사도 형용사인데 우리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명쾌하게 설명한 데가 없는데 관형사 있잖아요. 관형사 의미를 갖다가 니은을 붙일 때가 있어요. 니은을 이렇게 붙일 때가 있고 니은을 붙일 때가 있는데 현재형으로 표현할 때 현재형으로요. 현재형으로 표현되는 관형사형 의미는 현재형으로 표현되는 관형사의 의미는 니은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크게 큰 나무하고 큰 나무의 차이가 있어요. 자라서 큰 나무와 자라서 클 나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요거 클은 뭐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래 차후에 크게 된다 이거예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게 현재형으로 표기될 때 니은을 쓴다고 이렇게 뭐 여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요것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우리가 크다란 뜻과 관련된 글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클 때자도 있고요. 클 때자. 클 것자도 있죠. 클 석자도 있죠. 석사할 때 쓰는 클 석자도 있죠. 크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클 위자도 있죠. 위대하다는 뜻 클 위자도 있죠. 크다는 뜻의 글자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글자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크다란 뜻으로 쓰이잖아요. 석자, 예? 석자, 클석. 클석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요거? 그다음에 요 글자 있잖아. 아 예. 예, 지금 썼잖아요. 오른쪽 맨 끝에 그것도 이름이 하겠습니다. 요거 클석자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거 전부 다 뭐 클태 그 외에 뭐 많이 있어요. 뭐 클분자 뭐 이런 글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클거, 클석, 클위, 클석 이것도 클석이라는 글자고 이거 클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크다란 뜻의 글자인데 전부 다 여기는 뭐예요? 니을이잖아요. 지금 니을. 그러죠? 니을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니은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있죠. 이거 뭐 어디 책에 나온 얘기 아니지만 이걸 만약에 클로 읽는다고 쳐요. 여기서처럼 읽으면 클로 읽으면 클대로 익혀져. 클대로 익혀져. 클대로 익혀진단 말이야. 된소리와 경음화돼요. 경음화. 야는 그대로 써도 클태, 클거, 클석, 클위, 클석, 클분 해가지고 경음화가 잘 안 돼. 뭐 읽기 따라서 경음화로 읽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것은 때로 발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니을을 붙이는 순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길로 붙이는 순간 길장. 이것도 니을을 붙이는 순간 힐백. 경음화되잖아요. 지금 다 된소리가 되잖아요. 된소리 된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게
힐이라는 뜻의 힐소라든지요. 소복을 입을 때 힐소라든지 또는 힐호, 호흡액관을 뜻하는 힐호. 이때는 힐이요. 지금부터 힐. 근데 힐호, 힐소 했을 때 이것은 경험어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힐로 쓰면 빽해가지고 힐빽 해가지고 경험화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관형사형 의미를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관형사 의미를 쓸 때 니은을 쓴다고 하기도 했지만은 경험화되는 걸 갖다 경험하는 된소리화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억이 쌍기억으로 바뀌고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고 이런 상황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의해야 될 걸 똥그린단 말이에요. 화투에서 오동나무, 화투라는 게 꽃과 관련돼 있잖아. 꽃놀이, 화투라는 게 패가 12장이 다 꽃과 관련돼 있어요. 1월은 소나무, 2월은 뭐 매화, 3월은 뭐 벚꽃, 사쿠라, 4월은 뭐예요? 목단? 5월은 뭐죠? 꽃창토. 이런 식으로 꽃과 관련돼 있잖아요. 화투가. 그러죠? 근데 11월은 뭐예요? 11월 오동이잖아. 오동나무. 오동나무 동자에 오동나무 동자. 그 동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오동나무 동이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똥 해 이렇게 똥으로 이렇게 똥. 그래도 오동나무 폐 있죠. 오동나무 폐를 보면 똥 먹으라고 오잖아. 똥값에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넣고 똥하고 달라 이게. 그게 오동나무야. 똥이 아니고. 언제부터는 오동이라서 옛날에는 오동이라 그랬는데 언제부터 똥인가 이렇게. 똥 먹으라고 하잖아. 똥 먹으라고 하트 치면서. 똥이 아니라고 동이라고 동. 아니 그거 몰라까지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대? 몰랐어요. 그냥 진짜 고스톱을 안 치는 분도 모르지. 그것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똥하고는 전 상관없다고. 오동이라고 오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기분이 꿀꿀하니까 소주 한 잔 마시자고 갖다 소주 한 잔 마시고 이모까지 추가시켜서 소주 한 잔 마시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니은을 붙여서 발음하면은 된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니은으로 붙여서 읽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오늘날 큰 대자라고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요게 대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태란 뜻도 있어요. 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걸 대상으로 읽지만 태상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 대묘가 아니고 태묘로 읽어야 돼. 태묘. 제가 지금 이 책을 보니까 우리 큰 대자 위에 보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3번 문제. 큰 대자 위에 지금 22페이지요. 그거 한번 보세요. 3번. 다음 중 여러 가지 도금을 가지지 않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은 해갖고 총무처 7급에서 시험을 냈어요. 나라 시험이잖아요. 나라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에 도금을 여러 가지 도금을 가지지 않는 한자가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1번에 한식이 나오는데 식자가 사로도 익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음악이 악자가 락으로도 익히고 요로도 익히죠. 그 다음에 동의 동자는 통초가 이주시죠. 뭐 할 때 쓰면 통찰해 주실 때 통으로도 익히죠. 그 다음에 유세의 세자는 설자로도 익히고 열자로도 익히죠. 그 다음에 대한의 대자는 태로도 익혀요. 그럼 답이 없는 거야. 이따위 문제를 내고 있는 거야 지금. 나라 공무원 7급 시험에서. 그럼 여기는 저 답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항의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야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나라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지금 나라 시험을.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테러도 익힌다는 얘기인데요.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니은을 쓰지 않고 니은을 써서 클 때였는데 후대로면서 요글자를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래서 요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두 이자로 바꿔서요.
또는 거듭된다는 처병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이게 요골자를 갖다가 겨울동자 같은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엉터리들이야. 겨울동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겨울동자에는 얼음빙자를 써줘야지. 이게 얼음빙자라면 이렇게 내렸어야지 이렇게 냈는데 오늘날 인쇄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겨울동자를 설명하냐고. 이거 거듭을 뜻한다는 의미고 이게 얼음빙자 되잖아요. 지금 얼음빙자. 저 옛날 중국의 저 문선이란 책에 보면 고시 19수가 있어요. 고시 19수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런 구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뭐 있냐면 행자를 갖다가 다시 쓸 필요 뭐 쓴다고 위에 쓰고 또 다시 쓰냐 이거 그러니까 거듭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가고 또 다시 간다. 이게 서예하신 분들이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이게 위에 글자를 갖다가 거듭은다는 의미예요. 대추조자 이렇게 쓰죠. 대추조자 이렇게 해요. 조일시 해줄 때 대추조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글자 하나를 놓고도. 근데 이게 뭐예요? 거듭을 펴는 거예요 지금. 그 여기에 지금 그거 있는 게 이게 지금 거듭을 갖다 펴냈어요. 이게 두 위자로도 쓰지만은. 근데 호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 뭘 똑같은 게 그래서 하나를 쭉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서 이게 클테자가 되게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클테자가 이것 말고 또 이 글자도 클테자잖아요. 그러죠? 이 글자도 태산을 때 쓰인 글자. 이 글자는 원래 클테자가 아니에요. 이 글자하고 의미 같다 보니까 같은 뜻으로 쓰인 것뿐이지 원래 클테자가 아니야. 이건 뭐냐면은 본래 뜻이 일태자야. 일태자. 물이다 인다. 일태자예요 원래. 그런데 이 글자하고 의미 같다 보니까 통용하는 건데 왜 이거 일태자냐면은 이게 옛날 글자를 보면 큰 대자 이게 큰 대자가 있고 두 손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두 손. 그리고 밑에 물이 있어요. 물.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예요. 큰 대자가 태가 되면서 두 손으로 물에다 넣고 쌀 같은 걸 일건 아니면 사금 같은 걸 일건. 우리가 사금 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금이 섞여 있는 모래를 갖다가 물가에서요. 이게 씻으면은 금이 무거워 모래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것부터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보면 무거운 것만 남는데 그 무거운 거 이 사금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위에 있는 것을 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hin다고 그 이는 거예요. 두 손으로 물에다 이는 거. 이게 일태자예요. 그런데 요 글자하고 의미 같다 보니까 이 글자를 갖다가 대신해서 쓰기도 하다 보니까 오늘 이걸 클태자라고 하고 일태자는 요 글자에다가 그렇죠. 삼수변을 갖다. 선생님 앞으로 이거 얘기할 때는 삼수변에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막 물수라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삼수변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일태자가 이렇게 도태시키다 할 때 쓰는 글자. 도태시키다. 산사태 뭐 할 때 쓰는 글자. 자, 그 다음에 잘 쓰이는 글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아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달리는 말을 준마라고 그래. 준마. 준마의 반대가 태마예요. 태마. 잘 달리는 말을 준마 준자를 쓰는데 잘 달리지 못한 말은 결국 짐이나 싣고 돌아다녀야 되거든. 짐 실을 태자에 태마. 문장 공부문에서 배운 글자인데 일단 테마라는 말도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큰 대자가 음역하는 글자인데 양양자가 달라붙었잖아요. 대가 음역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이 얘기할 거예요. 이 몸이 탈락되면서
니을자를 붙인 경우가 많다니까요. 한자에서. 이 글자가 큰 대자인데 지금 큰 대자인데 이 몸이 탈락되면서 리을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종생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탈락되면서 다 대에서 이 몸이 탈락되면 다가 돼 있죠. 그러면서 리을자를 붙이면 뭐까지밖에 달이에요. 달. 그게 대가 달이 됐어요. 달이 되면서 양양자에서 뜻이 이러는데 양은 양인데 새끼양이에요. 새끼양. 새끼양 날짜예요. 자, 그런데 요 글자가 큰 대자고 양양자를 위아래로 쓰면서 좀 방기 상태가 좀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좀 위에서 좀 길다랗게 쓰니까 그래서 큰 대자를요. 이렇게 쓰이는 큰 대자를 갖다가 누구로 틀리면서 흡도자로 바꿔줘요. 내리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흡도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요. 그래서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이게 큰 흑도자가 아니고 큰 대자의 형태를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큰 대자가 원래 두 팔로 달린 형태인데 여기서 큰 대자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이렇게. 이 새끼 양달자를 알아야만이 설명할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새끼 양달자가 음역하면서 책받침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디인가 도달한다, 이른다고 해서 길을 따라서 이른다고 해서 이를 달자예요. 이들. 근데 제가 한자교육진흥회에서 20년 뭐 가까이 20년 넘게 교육을 했을걸요. 뭐 정확히 횟수를 안 세봤지만은 거기에 아동한자 취소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 제가 교육을 해가지고 아동한자 자격증 시험 따신 분이 한 3,000명이나 된다니까요. 거기서 한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거기 한자교육진흥회뿐만 아니라 여성발전센터에서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시험이 아동한테 시험에 요글자를 쓰라는 경우가 좀 예번 많았어요. 왜 그 시험 이 문제를 자꾸 이걸 내냐면 이걸 쓰라고 하냐면 주관식으로 내냐면 요걸 이렇게 쓰는 사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자를 배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 그 뜻이 이르다가 되고 어떻게 돼서 달이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쓰겠어요? 요 새끼양 달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행자는 익히 써왔거든. 이게 다행자잖아. 무심코 다행자를 치고 있는 거야. 자기 손에 익숙한 글자. 틀린 글자. 근데 여기서 말을 할까 주저했는데 사실은 있죠. 이체자로 이 글자가 이 글자의 이체자로도 쓰이고 있어.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따진다고 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 틀렸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 근데 뭐 이제 오늘 익히 쓰이는 글자만 놓고 설명하려고 치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다행자로 써서 이렇게. 안 되고 제대로 이렇게 새끼양 달자 써서 이렇게 써주고 요 글자에다가 다시 이렇게 손이 한 번 더 달라붙어요. 그럼 다른 달인데 손에 책짓을 들고 매지른다고 해서 매지랄 달자예요. 매지랄 달자. 매지랄 달자고 우리 어려서 학교에서 통지서 같은 거 보내면은 학부모란에다가 흔히들 마땅하게 쓸 거 쓰면 지도 편달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지도 편달. 편자가 뭐예요? 책지 편자죠? 편달이 시험에 나와요. 이게 책지 편자. 제 자식이 공부를 하다가 해차하거나 그러면 잘못된 거 있으면은 책짓으로 때려도 좋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오늘날 지도 편달 바른다고 쓸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는 상황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편달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선생을 갖다가 옛날에 선생을 갖다가 뭐냐면 교편을 잡다 그런다면 교편. 그건 가르치기 위해서 책짓을 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책짓편. 요즘 선생님들이 선생이 아니라 강사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얘들 그냥 지식 전달만 하고 나와. 인생에 네 가르침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애들 함부로 뭐 학생이 있거나 저 애들 함부로 못 쓰다 보니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이
얘기할 때마다 꺼낸 얘기가 있잖아요. 과일나무가 과일을 튼실히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가지치기 하지 않고 그대로도 뭐였죠? 쭉쟁이 같은 열매밖에 안 달려요. 가지를 쳐줘야만이 튼실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지도 편달이 행해져야만이 그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속담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가 해차르고 잘못하면은 적절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그걸 못 되게 하냐고. 그게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엉망이. 저는 지금 교육이 지금 잘못됐다고, 교육 방침이 잘못됐다고, 우리나라의 해낸 교육 방침이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갔지만요. 이 매질할 달자 때문에 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를 해야 되는데요. 예, 미칠 대자를 해야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요. 여기서 의외로 진도를 좀 많이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자, 여기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